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망막박리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2, 3주, 길게는 2달간 엎드려 계셔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엎드린 자세를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진짜 너무 불편하거든요. 게다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2달이나 엎드려야 할까요? 저는 망막박리 수술의 95%에서 3일만 자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망막박리는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겨서 열공이 생기고 그 열공으로 액화된 유리체가 망막 아래로 들어가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먼저 유리체를 제거해서 잡아당기는 힘을 없애고 망막 아래 고인물을 빼낸 다음 열공을 레이저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저 치료가 완전히 굳어서 단단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다시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충전물을 넣어주는 거죠. 이 충전물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공기, 가스, 실리콘 오일이에요. 공기는 10일이면 흡수되고 SF6 가스는 3주, C3FA 가스는 2달이 걸려요. 실리콘 오일은 흡수되지 않아서 재수술로 제거해야 하죠. 대부분의 망막 전문의들은 충전물이 오래 지속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2주 이상 고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레이저 치료 후 24시간이면 정상 수준으로 망막이 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하게 붙지만 망막이 정상적으로 붙는 힘은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하루만 자세 제한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안전마진을 고려해서 3일간 자세 제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망막 수술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매일같이 하고 있는 수술이 망막박리 수술인데요. 이런 방식은 2009년부터 해왔고 2011년에는 이에 대한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으며 환자분들 예우도 당연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의사들도 의구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 방식을 따라오고 계세요. 공기는 하루에 10%씩 흡수되어 10일이면 모두 사라지는데요. 특히 열공이 망막 위쪽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공기가 물보다 가벼워서 위쪽으로 떠올라 열공을 자연스럽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3일만 자세 제한을 하면 충분합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분의 경우 망막 상부에 열공이 있는데요. 공기를 넣고 3일간만 자세 제한을 했습니다. 10일 후 공기가 모두 흡수되었고 일상생활로 완전히 복귀하셨어요. 비행기 탑승도 가능해졌죠. 반면 열공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공기가 위로 뜨는 성질 때문에 4, 5일간 자세 제한이 필요합니다. 자세를 잘 지키지 않으면 열공이 다시 열리고 박리가 재발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가스를 사용할까요? 바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입니다. 70대 환자분으로 망막 상부에 열공이 있으면서 황반 원공까지 동반된 케이스였어요. 상부 열공이나 황반 원공 모두 보통은 공기만으로 충분하지만 이분은 고도근시로 황반부가 얇아서 황반 원공이 폐쇄되는데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어서 안전하게 SF6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환자분이 고령이라 자세를 정확히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자세를 정확히 안 해도 가스가 유리체 강을 오랫동안 채워줘서 더 안전하거든요. 이분은 5일간 자세 제한을 하셨고 8일째 SF6가 50% 남아 있었어요. 3주째 모두 흡수되었죠. 실리콘 오일은 언제 사용할까요? 주로 3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예요. 열공 주위에 견인력이 남아서 실리콘 오일로 오랫동안 열공을 막아줘야 하는 그 경우죠. 이 환자분을 보시면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으로 망막 아래 증식막, 흰색 선이 보이시죠? 이를 제거하고 실리콘 오일을 넣었습니다. 수술 후 5일간 자세 제한을 하였고 2달 후 망막이 안정되어 실리콘 오일을 제거했어요. 두 번째는 재수술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대학병원에서 첫 번째 망막박리 수술 후 가스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망막박리가 재발되어서 재수술 권유를 받고 저희에게 오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가스가 20% 정도 남아있는데 아래쪽 망막 절반이 박리된 상태였습니다. 아래쪽 광각 안차 촬영을 보시면 6시부터 9시까지 망막의 끝부분에 10개 이상의 열공이 발견되었어요. 첫 수술 시 레이저 치료가 과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많은 열공이 생길 수 있죠. 열공의 위치가 아래쪽이고 범위가 넓어서 가스만으로 재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수술 후 다음날 망막은 재유착되었고 하얀 점들은 레이저 자국이에요. 5일간 자세 제한을 했고 3주째 망막이 안정되어 실리콘 오일을 제거했고 제거 후 망막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한 달 이상 망막박리 수술을 못하셔서 하부 열공에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이 동반된 경우예요. 실리콘 오일을 넣고 5일간 자세 제한을 했습니다. 수술 중 망막 표면에 막을 벗겨냈고 한 달째 망막이 안정되어 한 달 후에는 경과관찰 후 실리콘 오일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는 다른 경우로는 자세 제한이 어려운 소아나 고령, 허리 디스크 환자분
분들이 있고요. 망막박리 수술 후 비행기 탑승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공기나 가스는 고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짐에 따라 팽창해서 안압이 올라서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지만 실리콘 오일은 괜찮거든요. 국내의 경우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저는 망막박리 수술의 95%에서 공기를 충전하고 3에서 5일간만 자세 제한을 합니다. 공기의 경우 10일이면 모두 흡수되어 시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